우리의 명절인 추석, 그리고 추석과 뗄 수 없는 한복은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복의 경우 2021년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복으로 영문 등재되고, 지난해 7월에는 한복 생활이 우리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까지 미국 조지아주를 포함 세계주와 4개 도시에서 한복의 날을 지정, 선포했을 정도로 우리 민족 의복 문화를 대표하고 있죠. 추석은 그 기원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문화로, 농경사회가 시작된 이래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자 해외에 퍼져 있는 우리 한인들도 잊지 않고 꼭 챙기는 기념일입니다. 이 때문에 추석에는 우리나라와 연을 맺은 다양한 국가와 기관에서 축하 인사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우리의 문화가 우리 것이 아니라 우기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어떤 것이든 문화가 유행하면 그에 반하는 사람들도 명과 암처럼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태도는 이런 일반적인 범위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중화권에서 한류라는 단어가 시작되었으나 반한류 역시 거세다 못해 비정상적인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드라마 대장금이 성공했을 때 중국 학자 중 한 명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교 문화 주권을 빼앗아가려고 일부러 대장금을 제작했다는 주장을 내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작 유교의 발생지인 중국은 1960년대부터 70년대 문화혁명 혹은 말살 정책으로 유교 문화를 탄압하며 그 맥이 사실상 끊겼다는 것이 코미디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이전에 성공했던 사극 드라마 킹덤으로 갓과 한복이 인기를 얻자 갑자기 그들은 갓을 중국의 모자라고 우겼습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때에는 조선족 여성이 등장하여 한복을 입고 나와 중국 소수민족의 의복이라는 주장을 경고하게 했죠. 여기에 김치, 단오, 삼계탕과 쌈에 이르기까지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꾸준히 우리의 문화를 탐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문화가 부러워서가 아닙니다. 문화를 통해 우리의 역사까지 자신의 것이라 우기려고 하고 있죠. 그런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우리 문화 전파 선봉장에 쓴 한류 스타들입니다. 올해 추석, 우리 스타들은 기다렸다는 듯 한복을 입고 추석 인사를 남겼고, 세계 팬들은 이를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추석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한복을 검색하게 하는 것, 문화의 힘이죠. 오늘 트루코리아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문화로 받아치는 우리 한류 스타들의 추석 모습과 해외 반응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30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추석을 맞아 네티즌들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한복을 알리는 한복 챌린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잘 사용하는 SNS 계정에 다양한 한복 사진을 골라서 게재하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세계에 널리 알리는 챌린지인 만큼 사진과 함께 필수 해시태그인 한복, 코리아, 한복 프롬 코리아 등을 남겨 한복이 한국의 전통 의상임을 소개하면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한복 공정에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통해 한복이 한국의 전통 의상임을 세계에 널리 알렸으면 한다며, 재외 동포 및 유학생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또 한류 스타 및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들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서 교수의 요청과 별개로 해외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리 스타들은 추석을 축하하는 글을 각자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남겼습니다. 누가 추석 인사를 건넸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죠. 그중 몇 개를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뉴진스가 있습니다. 지난 28일 뉴진스의 공식 SNS에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라는 멘트와 함께 다수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뉴진스 멤버들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단아한 모습을 보였죠. 뉴진스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그들이 동북공정으로 고초를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가장 먼저 다룬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적이 있지만, 그녀들은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이 제작한 한지 홍보 영상에 출연했다가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한지가 중국 고유의 종이라며 악플에 시달려야 했죠. 당시 사진의 댓글을 보면 그녀들을 비난하는 글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중국인들의 태도를 비난하는 다국적 팬들의 글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흩어져 있는 방탄소년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에 맞는 추석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들 역시 중국과의 일종의 악연이랄까요.
중국의 팬클럽 규제, 아이돌 규제가 사실상 BTS 열풍으로 발생했다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2년 전 BTS가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벤플리트 상을 수상한 후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중국인의 희생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죠. BTS의 팬덤인 아미는 역사를 제대로 알라며 마치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처럼 인터넷 속에서 그들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즉, 동북공정을 막는 것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한류, 우리의 문화라는 뜻입니다. 사실 BTS를 비롯한 우리 아이돌이 전통 문화를 결합해 무대를 만들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럴수록 해외 팬들의 관심 역시 올라가고 있죠. 우리 한류 스타들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우리 문화가 우리 것임을 천명할 수 있다는 건 이번 추석 외신을 살펴도 알 수 있습니다. 페루 매체 레얼퍼블리카는 2023년 9월 28일 추석에 온 방탄소년단, 이 명절은 무엇이며 K-팝 아이돌들은 이를 어떻게 축하하나요? 라는 기사를 통해 멤버들이 추석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추석이 대체 무슨 날인지를 다뤘으며, 인도네시아 매체인 리프타는 한국 아이돌 가수의 추석 기념 인사를 전달하며 역시 추석에 대한 설명을 실었고, 인도 매체인 프리프레스 저널은 이번 추석에는 한국 전통 요리법으로 K-팝 식사를 집에서 즐겨보세요 라는 제목을 통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내용과 우리 음식들에 대한 레시피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K-팝을 포함한 한류 문화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다국적 매체들은 따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번 추석에 관한 다양한 기사, 추석 인사를 실은 가수들의 사진, 추석에 대한 정보와 관련 음식, 특히 한복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담아 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K-팝을 떠나 우리 국가의 오래된 문화대회 정책 역시 한몫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 세계 각국에서 한복이나 추석 문화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고, 이에 대한 호평 기사 역시 쉽게 만나볼 수 있었죠. 많은 한류, 추석, 한복 연관 기사 중 제 눈길을 끄는 건 베트남 매체 VHNT 저널의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한복에서 베트남 아오자이를 생각하다, 창의적인 상품과 문화산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해당 매체는 8월에 열린 한복 엑스포를 다루며 베트남 전통복인 아오자이를 한복과 비교했는데요. 매체는 한복의 세계적 확대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지원, 젊은이들의 관심과 창의적인 디자인, 그리고 국민의 한복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을 손꼽았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 이유 안에는 한복을 영화, K-팝, 전통교육, 관광진흥 등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매우 체계적으로 홍보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복은 베트남 사람들이 아오자이를 사용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한복은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고 매우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다 라고 남겼습니다. 즉, 한류의 길을 배우고 교훈을 얻어 아오자이 문화 역시 발전시켜야 한다는 글이었죠. 이처럼 중국이 한복을 자신의 것이라 우기고 우리가 그것을 막는 중에도 어떤 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인식되고 있는 우리의 한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잠깐 중국을 봐볼까요? 중국 바이두의 추석 관련 글을 검색하자 가장 첫 번째에 걸려있는 기사가 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광둥성발 기사로 보이는 글에는 BTS의 정국이 우리의 추석을 언급한 것을 보고 도둑질이라는 워딩을 사용하며 해외 팬들이 오해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물론 이와 전혀 상관없는, 즉 한복이나 추석에 대해 중국의 것과 구별하고 이를 알리는 사람의 글도 보였습니다만, 적어도 그들 안에 있는 동북공정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잠깐 마음을 놓는 순간 또 어디서 이상한 말이 나올지 모를 일이죠. 역시 추석 인사를 SNS에 올렸던 블랙핑크 멤버들은 최근 마무리된 콘서트에서 기와를 모티브로 한 무대 스타일을 보이며 많은 외신과 팬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팝 가수 외에도 많은 우리 문화인이 국제 시상식에서 또 개인 SNS를 통해 우리의 의복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류 스타, K-팝 스타들이 우리 문화 사절단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중국의 동북공정을 가장 슬기롭게 받아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네티즌이 기분이 나빠 흔히 말하는 좌표를 찍는다, 우리 가수를 떠나 세계 굴지의 기업도 쉽게 견디지 못하고 항복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중국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맞는 말을 해도 사과해야 하고 정당한 행동을 해도 실수였다고 해야 하고 늘 그들의 앞에서 꼬리를 흔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질 수 없는 한류는 유독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것을 견디게 만드는 것이 세계 팬들의 방어죠. 동북공정에 찌든 중국 네티즌이 우리 스타를 건드릴 때마다 해외 팬덤은 강력한 목소리로 중국 네티즌과 싸우며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론은 결국 중국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해 우리가 중국의 한알령을 이겨내고자 중국이 아닌 세계로 눈을 돌리고 그것이 성과를 얻기 전까지 우리 연예계도 중국 눈치를 보는 듯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느낄 때도 있죠. 기업 논리라고 넘기기에는 우리 같은 일반 팬들에게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가 더욱 아시아를 벗어나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